누가 이재명 후보를 잡을까? 마지막 선택. 어제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강에 진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꿈 잘 모시고 항상 제 남은 여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2018년에는 저와 함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같이 뛰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님을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 선배님의 정치적인 앞날과 그리고 활약을 더 응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자, 그럼 남은 경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요, 바로 양자 토론회가 밤에 TV 토론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5월 1일, 2일 내일하고 모레 바로 그냥 이틀간 투표 돌리네요. 역시나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입니다. 5대5. 그리고 다 3일에 바로 한 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바로 오늘 토론, 어제 결정, 오늘 토론, 내일과 모레 그 여론조사,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명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24일 TV 토론회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치열하게 토론한 바 있었죠? 저희 채널A에서 말이죠. 들어보시죠. 한 후보께서 당대표 나왔을 때도 저희는 상당한 정도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냐, 이 사람의 도리, 인간의 기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선배고 또 자기 당의 대통령이고 자기를 법무부 장관 임명해준 이런 분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쩌니까 사람이 아니다? 글쎄요, 이건 실망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 돼도 제가 어떤 사람을 임명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국민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후배지만 이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엄은 아버지가 와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너는 그랬냐? 그게 인간이 아니다? 그거 민주주의자 맞습니까? 제 답이 그거고요. 저 때 이제 저도 이 현장에서 제가 TV 토론 진행을 했었는데 채널A에서 김무현 대표님 두 후보 정말 치열했어요. 충격적인 건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강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 2강의 문턱에서 탈락했던 것도 많은 이 지지자들은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좀 근데 두 후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제 물론 2강에 진출한 그 자리에서 소감이었다라는 영향도 크겠지만 전략이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4강에서 2강 올라갈 때까지는 방금 TV 토론에서 보셨듯이 정말 치열하게 두 분이 싸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는 얘기를 한 몇 차례 하셨고 한동훈 후보는 아니 눈에 넣어도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아버지가 와도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어제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김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경쟁이나 둘이 뭐 싸우고 이게 아니라 존경하는 선배님, 내가 안 했으면 누구의 팬이 됐을 거예요. 함께 가겠습니다. 힘을 합치겠습니다. 두 후보 메시지가 좀 바뀌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4강에서 1차적 목표가 결승전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탄핵의 찬반에 대한 입장 속에서 본인이 두각간 도드라져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제 살 깎아먹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게 네네.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번 대선의 어떤 화두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엄의 날과 그다음에 탄핵 찬반에 갇히다 보면 민주당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 너희들 입장은 분명히 알아. 그래서 그렇다면 이재명의 아버지, 민주당의 아버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막을 건데. 그리고 저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성장과 통합을 얘기한다고 해도 네네. 이제까지는 성장보다는 뭔가 분배,
배분 이런 측의 어떤 입장을 많이 고수했고 기본소득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통합보다는 당내에 본인은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정치 보복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재명 후보가 내가 아무리 정치 보복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왜 이렇게 믿지 않나 안타깝다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김동연 지사가 본인도 국민들이 안 믿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신뢰 자산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그 통합과 성장이 가짜다, 찌는 우리다. 이런 어떤 미래 비전과 정책과 우리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싸워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구도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매몰된 게 아니라 예. 미래 지향적인 어떤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탄핵 논쟁은 이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히고 앞으로는 본선 경쟁력,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맞설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전략으로 집중한다라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압축해야 할 텐데, 자, 과연 운명을 가는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찬탄 반탄인데 두 후보 모두 다 전략적으로 이제는 뭐 찬탄 반탄 얘기를 부각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방금 김기흥 대변인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팬덤이 많은 한동훈 후보, 반탄의 표심이 많이 집결돼 있는 김문수 후보, 만만치 않은 대결인데 1위 후보는 30%대 득표율, 2위 후보는 한 자릿수 차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당내 공정선거관리위원 전주혜 위원님, 네. 두 후보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제가 어제 이제 경선 관리 후보라 집계하는 데는 참여를 했는데요. 네. 최종 수치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나오는 게 사실인지가 제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뭐 취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30%대 지금 득표율이 1위고 네. 그다음에 한 자릿수 가는 게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 지금 그렇게 취재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수치를 못 봤기 때문에 알 선관위를 수는 못 없습니다.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수치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못 뭐라고 봅니다,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박사님. 또 안다고 해도 이게 또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저는 뭐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느낀 거는 그러니까 당심은 확실히 지금 뭐 국민의힘 이제 후보가 본선에 물론 나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빅텐트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빅텐트. 예, 그래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좀 출마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조만간 지금 출마 선언하시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이제 우리 당원들이 보는 것은 이 빅텐트가 좀 더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분을 압축할 때는 네. 빅텐트에 대한 어떤 것도 많이 예, 볼 그래서 것이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틀간 투표를 하고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당심은 빅텐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협조적인 그런 후보로 가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당원들이 좀 또 뿐만 네. 아니라 주위에서 좀 듣는 얘기가 좀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유심히 좀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베테랑인 또 박수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예. 두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가 좀 더 올라가게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우선 이 두 후보가 올라온 것을 좀 평가하라고 그러면 예.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가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각각에서 한 명씩 올라갔다. 네 분의 후보 중에서 저는 당연히 탄핵에 찬성한 후보 둘이 올라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적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씩 올라온 것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탄핵을 놓고 양분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치고 올라온 것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국민의힘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는 어떤 당원이나 흐름이 다수인 것 같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 탄핵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야, 탄핵은 맞아라고 하는 것이 소위 올바른 상식적인 큰 흐름이 보수 안에도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동아일보의 한 칼럼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소위 샤이라고만 알고 있지 쉐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제 칼럼에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 증거가 한동훈 후보가 뒷심을 발휘해서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1위인지 2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후보 중에서도 저는 그냥 뭐 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히 상식적인 보편 타당한 가치와 진리에 의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것에 맞는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정말 다른 당의 일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고 막 그렇게 열심히 당원 활동을 한 이 당원들이 내가 당비를 내고 내 권리로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를 뽑은 줄 알았더니 누가 하나 더 있대 라고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당원권이 훼손되잖아요. 국민의힘의 당원이시지만 바로 이러한 어떤 자신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또 정말 자괴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제대로 세울 그럴 후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정말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서 국민께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함께 드릴 수 있는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으로 드리고 저는 그 기준이 바로 일반적인 국민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자 중에서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보편적인 기준 거기에 맞는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양태정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가 이제 탈락한 원인을 두고서도 분석이 좀 흥미로운 분석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3강 구도였고 지난 1차 경선 때 이 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제가 직접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거의 차이가 안 났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냐 한동훈 후보냐를 가른 건 또 뭘까? 홍준표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를 가른 선택은 뭘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저는 사실 홍준표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보수 진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좀 이제 동선에서 좀 이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걸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지난 이제 한동훈 후보와의 토론 때 조금 이제 원래 홍준표 후보께서는 좀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좀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좀 위트 있고 유머 있으면서도 좀 품격을 잃지 않는 좀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날 토론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분이 많았습니다. 뭐 그전에도 뭐 인신 부분 무슨 생머리냐 뭐 키높이 구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이제 무슨 뭐 깐족거리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니 왜 저런 게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인가라는 게 있었는데 전 그게 아마 사회 보신 우리 앵커님이 너무 돌직구 질문을 해서 그렇게 이제 토론을 이렇게 몰고 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떨어진 게 앵커 탓이다. 예, 김진기는 책임이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우스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빅텐트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이제 단일화 문제가 뭐 결국 그거에 조금 홍준표 후보가 조금 유보적이었다. 뭐 두 네. 번의 토론과 뭐 이제 원삭 경선 때문에 근데 사실상 대통령 선거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식의 촉박한 게 과연 단일화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게 조금 오히려 이제 빅텐트론을 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생각하시는 당원들의 표를 못 얻은 게 아닌가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또 다른 뭐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할 거면 사실 이런 경선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빨리 권한대행한테 빨리 입장 정리를 해서 국민의 입당을 해서 다시 뭐 제대로 된 경선을 치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뭐 또 다른 경선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는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당원들 좀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현 의원님 선거관리위원이셔서 네. 득표율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득표율 말씀하지 마시고요.
짧게 누가 1등인지만 좀 말해주세요. 김문수 장관이에요? 아니면 한동훈 전 제가 장관? 정말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뭐 문재인 또 네네. 안철수 후보 이렇게 단일화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한 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 차원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른 후보와 뭐 하는 것이 그게 문제냐 저는 전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1등 하신 분이 네. 연령대는 좀 어떻게 돼요? 제가 정말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의외의 정계 은퇴 선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안합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십니다.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뭐 아까 양태정 변호사님 언급처럼 굉장히 좀 위트 있고 보수 정치에 굉장히 필요한 분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으셨던 인물인데 정계 은퇴 선언은 좀 갑작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과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홍준표 후보의 SNS 글도 한번 보시죠.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간 취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당을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세상에서 세상을 관조하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자 한다. 야, 이건 뭘까요? 김기형 대변인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처럼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게 좀 아니었어요, 반응이. 물론 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의 위치와 입장의 차이가 있겠지만 홍 후보가 그렇다고 정계를 은퇴할 것까지 있느냐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이제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멈출 수 있는 용기 얘기를 하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죠. 근데 저도 어제 그 홍준표 후보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진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 서운함을 표현한 게 다 끝난 건 아니고 어제의 심정에서는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대선이란 거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 본인의 능력도 중요한데 상황이 내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는 게 참 이 대선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본인 홍준표 후보 사이에선 지지층이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김문수 후보가 없었다면 분명히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김문수 후보의 만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더라고 본인이 분명히 했고 그리고 자신이 대구시장 배수의 진을 치고 사퇴하면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정 속에서 한덕수라는 존재까지 좀 나오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관계 속에서 김문수 후보를 좀 찍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 밖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30년 동안 내가 정치에서 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뭐라고 할까요? 만족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에너지가 좀 고갈되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라는 게 통합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조금은 좀 쉬고 싶다. 그런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까지 우리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최종 후보가 되는 분이 몫인 거죠. 홍 후보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한 최종 후보로 당선되는 사람의 이제 몫인 거죠. 박수현 의원님.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민주당원이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분노 유발자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정말 위트를 이렇게 남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는 별칭이 있듯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흐름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도 틀림없는 예. 사실입니다. 홍준표 선배님의 정치인으로서의 공과는 그야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것까지 평가를 마치고 저는 저 말씀 중에 좀 특이한 것이 그냥 졸업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조기 졸업이라고 했을까? 뭔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아 있어 그쵸? 보이죠. 나 예. 너무 일찍 졸업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난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올 수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조기 졸업이 조기라는 말을 붙은 안에는 굉장히 그 아쉬움과 예. 또 왜 당원들이 국민들이 나를 왜 안 찍었어? 라고 하는 서운함이 또 있는 거죠. 왜 나를 조기 졸업시키지? 오늘 예리한데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 다른 때는 예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때보다 좀 더 유독 예리한데요. 그래서 뭐 정치인의 또 정계 은퇴나 또 뭐 복귀나 이런 것들은 네. 다 공통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키워드가 국민의 부름. 그렇군요. 네, 국민의 부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홍준표 의원님 수고하셨고 당신의 말씀대로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당장은 좀 내려놓으시고 편히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살아오신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국민에게 또 사랑을 받으셨던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떻게 또 봉사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다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 홍준표 후보가 이 김문수 후보의 이 이른바 단일화 전략에서 이 비교 우위에 밀린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른바 이 김덕수 전략,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단일화를 적극 어필했었는데 이에 반해 홍준표 후보가 경선 초기에 이 대행 출마와 단일화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갈르는 것 아니냐. 전재 의원님. 좀 그런 전략이 저는 어느 정도 그 당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박수영 의원 등을 비롯해서 어떤 빅텐트론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원들이 또 김문수 캠프에 가서 또 뛰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어제 저 현장에 있으면서 마치고 나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발표 나고 나서 말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홍 시장님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로서도 뜻밖이었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국민의힘을 떠나지 않으셨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국민의힘에 그 당시에 또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 주셨고 또 당대표까지 하시면서 당의 어려운 시기에 당을 꿋꿋하게 지키셨던 이 홍 후보가 어제 정계 은퇴 발표를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말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특히 뭐 탈당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은 조금 더 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강에 진출하신 두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하셨던 홍준표 후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맞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